우리가 무심코 당근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당근을 이것과 함께 드신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암, 치매 확률을 높이는 점수가 아니라 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암과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당근 음식 5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당근 음식 5가지를 꼼꼼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암과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만 개선해도 우리의 건강 수명을 엄청나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음식과 식단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건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일종의 점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저항성 점수를 누적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적된 점수가 한계를 넘어가면 지방간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당근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는 당근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에 당근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볶음밥은 볶음밥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근까지 들어간 볶음밥이 우리 건강에 안 좋을까요? 바로 백미 때문입니다. 볶음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만드는 경우는 아마 보시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볶음밥은 사실 백미로 만들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당을 이렇게 높이는 백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당근조차 넣지 않은 볶음밥은 우리 건강에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볶음밥을 자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볶음밥은 혈당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는 기름 때문입니다. 제가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기름을 계속 추천드렸는데요. 볶음밥은 보통 염증을 가속시킬 수 있는 오메가6가 많은 기름들로 요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백미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가장 많이 높이는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왜 백미가 좋지 않을까요?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안 좋습니다. 물론 당뇨 환자분들에게 백미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훨씬 높이는 음식입니다. 금지 음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백미를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줄여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 먹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지 않는 상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을 넣는다고 해서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미를 꼭 줄이셔서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당근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당근 음식은 계란과 당근을 주식으로 먹는 식사입니다. 제가 예전 계란편에서 가장 강조드린 음식인데요. 계란이 암과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계란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함께 먹는 한 끼 식사로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 궁합이 가장 좋은 채소로 제가 당근을 추천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당근의 성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당근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씹는 게 좋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씹기는 너무나 중요한 활동입니다.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씹어야 적게 먹을 수 있고 씹어야 천천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씹으면 많이 씹을수록 인슐린 저항성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만 씹어도 당뇨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시다면 얼마나 음식을 잘 씹어 드셨는지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당근을 계란과 함께 주식으로 드셔서 인슐린 저항성 점수 1점을 꼭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달달한 당근 주스입니다. 달달한 과일과 함께 넣어서 만드는 당근 주스는 해독 주스도 건강 주스도 아닙니다. 아마 채소 과일식을 배우셨거나 실천하고 계시고 있다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달달한 당근 주스는 채소 과일식으로 먹는 사과 당근 주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백미밥도 먹고 밀가루 음식도 먹고 설탕도 많이 먹으면서 사과 당근 주스를 드신다면 이 주스는 채소 과일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달달한 당근 주스는 바로 이런 주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높으신 분들과 고탄수화물 식사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사과 당근 주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근이 아닙니다. 과일입니다. 과당이 많은 과일은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당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최고로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몸에 좋은 당근을 함께 먹으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 소스에 당근을 찍어 드시면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달한 과일을 갈아서 드시면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 당근 주스입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씹어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과 당근 주스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시다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시지 않는다면 채소 과일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다면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당근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당근 음식은 당근 샐러드입니다.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흡수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 개선 부분입니다. 샐러드로 드시면 식이섬유를 훨씬 더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당근에는 너무 많아서 조금만 섭취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식이섬유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장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과 인슐린 저항성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더디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근 샐러드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린 비타민C 대장채소인 파프리카, 고추, 그리고 너무 맛있는 상추와 함께 당근을 샐러드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건강 점수 1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김밥입니다. 김밥에 당근 같은 건강한 채소를 많이 넣어 두시는 경우가 많죠. 좋습니다. 백미가 들어가지만 채소를 듬뿍 넣으신다면 그래도 적당한 타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협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달달한 단무지, 달달한 우엉, 그리고 기본간을 소금과 참기름뿐만 아니라 설탕까지 넣는 경우입니다. 이런 김밥은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김밥 밑간에 설탕까지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와 어묵에도 설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야채 김밥이 아니라 설탕 김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백미밥과 설탕이 함께 만나면 인슐린 저항성 점수 1점이 높아집니다. 물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긍정적인 점수로 기대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설탕이 들어간 김밥은 꼭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당근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당근 음식은 두부 김밥입니다. 백미보다는 두부로, 달달한 단무지보다는 당근으로 김밥을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미 야채 김밥보다 훨씬 건강한 음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두부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먼저 알려드린 계란 두부전도 좋지만 김, 두부, 계란, 당근, 각종 야채로 함께 만드는 두부 김밥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혈당도 조절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도 맞출 수 있는 엄청난 김밥입니다. 꼭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점수 1점을 획득하고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카레밥입니다. 당근이 들어간 카레라이스 왜 안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 먹는 카레에는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제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카레는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설탕을 넣어 만드는 경우가 많고 전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카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혈당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카레 라이스는 너무 안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굵게 썬 당근이 아무리 풍성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카레밥은 정말 가끔씩 드셔야 될 음식입니다. 강황이 치매에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카레를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카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치매 예방을 하시기 위해서 드셔야 된다면 카레가 아니라 강황을 드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카레밥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으면 일반 건강인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당근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당근 음식은 강황 당근 두부조림입니다. 카레 대신 강황으로 요리한 당근 두부조림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황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약성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성이 강하다는 것은 약재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인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인도에는 치매 환자가 적을까요? 바로 강황 섭취에 있습니다.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든 카레보다는 강황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강황은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하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당근 야채 튀김입니다. 의외로 채소를 튀기면 그나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튀김은 그 어떤 음식도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극강의 조리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맛있게 먹으려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리 방법이 바로 튀김입니다. 튀김은 그 어떤 음식도 안 좋습니다. 튀김이 건강에 좋다는 건강 정보는 진짜 찾아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물론 일부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적극 장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먹어도 괜찮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당근 야채튀김은 어떨까요?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당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고열로 가열되면 어떨까요? 당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당독소는 우리 뇌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독소입니다. 치매 예방에는 최악이라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김을 줄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당근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당근 음식은 건강한 고기와 함께 먹는 쌈채소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계란이 누명을 거의 다 벗었듯이 이제는 육고기도 그 누명을 벗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 때문에 저지방 식사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정설이 뒤집어졌습니다. 육고기는 우리 건강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항생제를 쓰고 GMO 사료를 먹이는 육고기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육고기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육고기와 당근을 곁들인 쌈채소로 탄수화물 없이 한 끼 식사를 즐기신다면 분명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건강점수 1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신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정 건강 정보를 신뢰하고 신념으로 가지게 되면 이걸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까요? 왜 건강 유튜버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 채널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엄청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정보를 드리지 않기 위해 점검 또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를 통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본 채널은 여기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따져보고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좀 더 진리에 가까운 건강 정보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멘토와 내용들이 생각보다 강한 어조로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땅에는 정말 좋은 건강 정보와 의학 상식을 제공해 주시는 의사, 약사, 건강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한 곳의 의견만 너무 듣지 마시고 편식하지 마시고 꼭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선택이 아니라 낮추는 선택을 하셔서 꼭 암과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의 진짜 범위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쁜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강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암과 치매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꼭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점입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시면 매일 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점수 플러스 1점을 획득하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